제가 만약 세입자였다면 저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죠. 세입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몇 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 궁금하시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권리신고를 하라고 서류가 날라오면 마음이 어떨까요? 보증금을 떼일까 불안하겠죠. 내 보증금을 법원에 알려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법원에 권리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저 같은 낙찰자가 찾아와서 언제까지 나가야 한다 명도가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대출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이사를 해달라고 재촉을 했었습니다. 근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빼줘야 새로운 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돈을 줘야 나가죠. 어떻게 나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사비에 대한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보증금은 낙찰자가 주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세입자는 배당기일에나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은 배당기일이 되어야 받을 수 있지만 낙찰자는 빠른 날짜를 정해주면서 이때까지 이사를 하면 이사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낙찰자는 대출이자가 발생하니까요. 세입자는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 불안에 떨면서 이사 역시 쫓겨나가듯 떠밀려 가게 됩니다. 근데 경매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게 된다면 대항력, 즉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안다면 몇 억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 물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타경 4214 하남시 미사역 바로 앞에 있는 미사역 8학원입니다. 초역세권 21년식 방 4개짜리 44평 14억짜리 아파트가 두 번 유찰돼서 6억 9천이 되었습니다. 싸다고 덥석 낙찰 받았다가는 몇 억을 날리게 되는 물건이에요.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르니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부동산에서 사는 것보다 싸게 살 수도 있지만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14억짜리 아파트를 1억 비싸게 15억에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낙찰받은 사람은 보증금 6,900만 원을 날리는 거예요. 그럼 잠깐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에는 소유자 김땡땡님의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소유주는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가는 6억 4,650인데 최고가 15억 9천까지 갔다가 현재는 직거래로 5억 7천이 빠진 10억 2천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을구를 보면 근저당권자는 금융권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들어있으니 대출이 당연히 안 나오죠. 임차인이 전입되어 있으면 은행은 대출을 안 해주려 합니다. 주소지를 봤을 때 소유주는 지하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근저당권자는 9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을 봤을 때는 지인들끼리 어떤 권리 문제가 엉켜있는 것 같고요. 트러블이 생기면서 결국 윤땡땡님은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서 경매로 물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2022 타경 58341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파크타운입니다. 와, 19억짜리 방 4개 49평 아파트가 6억 5천까지 떨어졌네. 덜컥 낙찰을 받았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본 물건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가 빠릅니다. 그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세입자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액 인수를 해야 되죠. 최근 전세 실거래가는 11억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2019년 10월 24일입니다. 실거래를 확인해보면 10월에는 거래가 없습니다. 해당 물건은 22층인데 22층이 아예 없어요. 없다고 가짜 임차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몇 억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2019년 10월 24일 근저당 설정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 근저당 설정이 되었어요. 소유자 채무자 이땡땡님의 주소가 파크타운이 아닌 걸 봤을 때는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임차인이 전입을 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도 현장 임장을 통해 확인하기 전에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를 해야 되는데 누가 입찰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되는 겁니다. 저 보증금을 알아내려면 현장을 가서 탐정 놀이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안 한 임차인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 굳이 받을 건데 귀찮아서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임자 온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아주 귀찮아합니다. 둘째, 임차인 본인이 입찰을 준비하는 경우. 임자 오는 사람들은 다 적들이죠. 찾아가면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 여기서 가장 유리한 건 세입자입니다. 본인 보증금
보증금을 알고 있으니 그 금액을 빼고 입찰가를 산정해서 낙찰을 받으면 아주 좋은 금액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죠. 보증금을 알아내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임차인을 만나서 물어보는 방법이죠.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물어보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임차인한테 알아내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알아내야겠죠. 인근 부동산을 돌아보면서 이 물건을 중개한 업소를 찾아내는 방법, 옆집, 위아랫집 방문해서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인근 슈퍼, 관리사무실, 통장님, 동대표를 찾아내서 알아보는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내야 합니다. 쓰레기통까지 뒤지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돈을 버는 건 인정합니다. 정말 절실하지 않으면 그냥 이런 물건을 패스하시고 이 시간에 다른 물건들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보증금을 귀신같이 알아내서 낙찰을 받는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받으면 돼요. 손해볼 게 없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입찰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죠. 너무 싸게 받으려는 욕심을 좀 내려놓는다면 시세보다 정말 싸게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는 거예요. 경매는 투자가 아니라도 기본 상식처럼 꼭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똑똑한 세입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보증금도 잘 지키고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도전도 해보면서 만약 낙찰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소유자와 협상하고 편하게 이사를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버리는 것보다 한번 도전해보는 게 똑똑한 세입자인 겁니다. 효린의 민박에서 전에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놀러 왔었는데 이효리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생들이 대학만 가면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대. 나도 가수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면 행복한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월급이 얼마가 되면, 드림카를 뽑으면, 사장이 되면, 100억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목표로 살았는데 이게 정말 행복과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대학 가면 행복할 텐데, 대기업에 취업하면 행복할 텐데, 아니면 창업해서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처럼 2조 7천억에 매각하면, 장사의 신처럼 자본금 3천만 원으로 200억에 매각하면, 장사의 신 PD처럼 월 1억 5천을 번다면 우리는 뭐뭐 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행복할 수 있어요. 너무 돈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느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보람,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돈이 잘 벌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시험별님이었습니다.